안녕하세요. 비일행차 브이로그의 권하연 팀장입니다. 오늘은 동패동에 위치해 있는 신축 빌라를 하나 촬영해서 소개를 해 드릴 건데요. 원래 계획은 복층이나 1층 테라스 타입을 촬영해서 소개를 해 드리려고 했는데 와서 보니까 일반층이 여러모로 더 낫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다들 아시겠지만 복층이나 1층 테라스가 일반층보다는 더 많이 가격대가 높습니다. 복층은 이제 두 개 층을 사용하니까 가격대가 높은 거고 1층은 테라스가 좀 넓게 있어서 가격대가 높은 건데 제가 일반층을 쭉 보니까 복층 위에 공간이나 테라스가 넓게 없더라도 실내 면적 자체가 넓고 포룸이다 보니까 여러모로 가성비가 좋은 일반층을 소개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일반층 촬영으로 긴급하게 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반층을 최선을 다해서 소개를 해 드리고요. 다음에 기회가 됐을 때 테라스나 복층도 촬영해서 소개를 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일반층 촬영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신축 빌라 현장입니다. 여기에 있는 B동의 202호를 촬영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요. 영상 이제 마지막에 테라스 어떻게 생겼는지 테라스만 이렇게 크기나 모양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복층은 촬영할 일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일단 테라스만 영상 마지막에 따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주차 공간은 보시는 것처럼 세대당 한 대이기는 한데요. 라인이 이렇게 겹이죠. 겹주차를 해야 됩니다. 모든 동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이 동은 겹주차를 일부 해야 됩니다. 전부 겹주차가 아니라 일부 이 4개 라인은 겹주차니까 참고를 하셔야겠죠. 입지 조건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설명란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공동현관 들어오면 엘리베이터 탑승을 위해서는 계단 6칸을 올라가야 됩니다. 자, 엘리베이터는 10인승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2층에 가서 202호를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소개해 드릴 일반층 타입의 전용 면적은 21평입니다. 빌라치고는 좀 많이 전용 면적이 큰 편이고 실사용 면적은 확장 포함해서 41평을 사용할 수 있는데 정말 넓게 확장을 잘 해놨더라고요. 먼저 세대 현관을 좀 보겠습니다. 세대 현관이 좀 길쭉한 편인데요. 신발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일단 이쪽에만 기본 4칸이고요. 맞은편에도 여기에 한 칸 있고 이쪽 문은 열어보면 이렇게 팬트리 공간이 아주 넓진 않지만 있습니다. 이 안쪽에다가 유모차 정도는 충분히 보관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는 되니까 신발 수납장도 많은데 이런 팬트리 공간까지 있고요. 이게 끝이 아니고 여기도 신발 수납장, 여기 3칸도 신발 수납장입니다. 제가 다 열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신발 수납 자체는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는 세대 현관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중문은 따로 설치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실내로 들어오면 여기 좌측에 일괄소등 버튼이 있고요. 바로 옆에 첫 번째 침실이 있습니다.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방은 크기는 넉넉한데 살짝씩 조금 꺾여 있습니다. 그것 빼고는 넓게 사용할 수 있는 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에서 보는 풍경 좋습니다. 나무들이 이렇게 보이죠. 푸릇푸릇한 바깥 풍경을 볼 수 있는 첫 번째 침실입니다. 모든 공간에 주절기 시공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난방 관리가 가능한 집이고요. 들어와서 이렇게 좌측으로 틀면 여기가 전부 다 주방입니다. 주방에서 보는 풍경도 참 좋습니다. 이 양창으로 바깥쪽에 나무들이 보이죠. 푸릇푸릇한 바깥 풍경을 볼 수 있어서 첫 번째 방이나 여기 주방에서 보는 풍경이나 둘 다 참 좋습니다. 이 위에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주방하고 거실이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는데 보통 완전히 분리를 해도 신축 빌라에서 주방 크기만 이 정도 되는 현장은 거의 없습니다. 찾아보기가 좀 어려울 정도인데 그 정도로 이 현장에 일반층 타입의 이 주방 공간이 굉장히 많이 넓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대형 식탁도 놓고 쓸 수가 있겠죠. 예, 그 정도로 참 넓은 주방 공간이고요. 김치, 냉장, 냉동 3대의 냉장고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기본 옵션입니다. 그 옆은 전부 수납장으로 채워져 있고요. 기본 주방은 11자 형태입니다. 메인 쿡탑은 3구 전기레인지 하이라이트 제품이고 그 위로 레인지 후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싱크볼은 사각형의 깊은 것을 선택했고요. 이쪽은 상부장을 없애고 이렇게 기역자 창을 만들어 놨는데 바깥 풍경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해 놓은 거라 개인적으로 상부장이 없어도 이런 형태의 주방이 더 낫다. 주방의 수납은 좀 줄어들 수는 있어도 이렇게 개방감 있는 주방 공간이니까 오히려 상부장이 없는 게 더 낫다는 생각입니다. 주방이 참 깔끔하고요. 바로 옆에 다용도실 공간이 있습니다. 세탁실 전용 공간이죠.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이 미닫이문은 아닙니다. 여닫이문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다용도실 공간입니다. 그런데 뭐 안쪽에 세탁기, 건조기 놓고 쓰기에는 부족함은 없습니다. 자, 여기서도 바깥쪽 이렇게 풍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을 좀 길게 만들어 두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주방, 다용도실 들어와서 좌측에 있고요. 그리고 들어와서 이제 우측으로 틀면 여기 복도식 구간에 남은 방들이 몰려 있습니다. 자, 조금 따라서 들어오면 여기가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은 바깥쪽에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침실로 쓰겠다라고 한다면 블라인드 설치는 필수라고 봐야겠죠. 자, 이 두 번째 침실에는 따로 에어컨이 없습니다. 그래서 침실로 써도 좋지만 드레스룸 공간으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따 설명을 따로 또 드리긴 할 건데 이 현장의 일반층 이 방들에는 드레스룸이 따로 없어서 이 공간을 드레스룸으로 꾸며서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역시나 이쪽 창 바깥으로 보이는 풍경 좋습니다. 첫 번째 방, 주방, 그리고 두 번째 방까지 와도 이런 풍경을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이 남쪽입니다. 자, 이 공간 맞은편에 메인 욕실이 있습니다. 메인 욕실 깔끔합니다. 안쪽에 샤워 공간은 문이 달린 샤워부스로 분리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양변기, 세면대, 미누스 제품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수납장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또 다른 방이 있는데 여기가 안방입니다. 안방에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3,500에 3,300 정도 되니까 기본적인 사이즈의 안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안방이니까 욕실이 있어야겠죠. 있습니다. 안방 욕실 많이 넓지는 않지만 이렇게 파티션으로 분리되어 있는 샤워 공간 정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샤워는 할 수 있는 욕실로 안방 욕실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여기 거울은 LED 조명이 들어가 있네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안방인데 드레스룸 공간 없잖아요. 첫 번째 방도 그렇고 여기 안방도 그렇고 바로 이어서 보실 이 마지막 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말씀드린 것처럼 드레스룸으로 꾸며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가 마지막 침실입니다.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이 침실의 사이즈도 괜찮습니다. 기본적인 크기의 방이기 때문에 성인이 써도 좋고 아이들 방으로 사용하셔도 좋을 그런 크기입니다. 이 방 역시 바깥 풍경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간에서 봐도 이런 푸릇푸릇한 바깥 풍경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 집입니다. 자, 이제 끝까지 따라 들어오면 정말 많이 넓은 거실이 나옵니다. 처음엔 이게 다 거실일까 했는데 다 거실이더라고요. 끝에 가서 전체 크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부터 저쪽 끝에까지 거실이 정말 많이 넓습니다.
이 공간을 이렇게 분리해도 될 정도로 거실이 정말 많이 크고요. 창을, 통창이죠. 통창을 정말 곳곳에다 이렇게 설치를 해놔서 개방감도 정말 많이 상당한 편입니다. 자, 이쪽에서 보는 풍경, 뭐 이 앞에 건물이 하나 있기는 하지만 특별히 막혀 있는 건 없고요. 자, 이쪽이 북향이거든요. 북향은 메인향이 아닙니다. 저 반대편이 메인향이니까 여기는 메인향은 아니지만 그래도 북쪽에서 보는 이 풍경도 건물은 있지만 크게 답답함은 없습니다. 자, 요것도 굉장한 장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거실의 메인 공간으로 오면 저 위에 에어컨은 당연히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소파 자리라고 봐야겠죠. 이 라인에도 이렇게 크게 창을 통창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바깥 풍경 역시 푸릇푸릇한 이런 풍경을 계속 볼 수가 있어서 이쪽에서 보는 풍경도 상당히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쪽이 남쪽입니다. 남쪽에서 보는 풍경은 이 침실에서 쭉 봤잖아요. 똑같습니다. 이런 풍경을 계속해서 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장점이죠. 창호는 KCC 이중창을 사용해서 마감을 해놨습니다. 바닥은 무광 포쉐린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층고도 꽤 높은 편인데 거실 라인이 2600이 넘습니다. 침실은 이거보다 조금 낮은 2500이 좀 넘으니까요. 일반적인 신축 빌라들보다는 확실히 층고도 높고 확장을 정말 잘 해서 공간이 굉장히 시원시원한 오늘 동패동에 있는 일반층 타입을 촬영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테라스 타입도 있는데요. 구조가 좀 다르기는 한데 구조를 다시 볼 정도는 아니니까 바깥쪽 테라스가 어떻게 생겼는지만 확인하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층 테라스가 있는 세대로 내려왔습니다. 여기 제가 구조가 좀 다르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잠깐만 좀 볼까요? 들어와서 이 복도식 구간에 뭐 방도 있고 외부 또 이런 작은 미니 테라스도 하나가 있고요. 안쪽에 수납장이 쭉 채워져 있는 이런 공간도 있습니다. 구조가 좀 다르죠. 인테리어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반대편에 있는 타입을 촬영한 건 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층 테라스 세대에는 테라스가 있어서 좋긴 한데 여기는 바깥 풍경이 꽤 아름답지는 않죠. 그래서 제가 반대편에 있는 타입을 촬영해서 소개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생겼고요. 테라스 이쪽 방에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테라스가 좀 많이 크더라고요. 나가서 보면 일자 형태인데요. 여기서부터 저 끝에까지니까 테라스는 정말 많이 긴 편입니다. 그리고 수도, 전기 콘센트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이쪽을 통해서 또 바깥쪽으로 출입을 할 수 있게끔 해 놨더라고요. 자, 테라스 타입의 테라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제가 왜 일반층을 촬영해서 소개를 해 드리려고 했는지 감이 오시나요? 일단 테라스 타입은 이 테라스가 좀 넓게 있다는 이유로 일반층보다는 가격이 약 6천만원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나는 테라스가 꼭 필요해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테라스를 보고 선택을 해야겠지만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라고 한다면 가격이 좀 낮은 일반층도 충분히 넓고 매력적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일반층을 촬영해서 소개를 해 드린 겁니다. 나오신다면 나는 테라스 타입도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을 때는 테라스 타입, 일반층 타입, 복층 타입 다 둘러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집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현장에서 더 좋은 집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